많은 기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시죠. 다음은 대통령께서 직접 지목해서 2개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지목하신 분께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그냥 저보고 하라고요? 네, 대통령께서 지목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럼 질문하실 분들 손을 들어주시면 대통령께서 지목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듭시다. 네, 손 들어주시면 네, 대통령께 지목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성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앞에 계시고요. 마이크 전달 주시면 소속 매체와 성함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취임 30일 축하드립니다. 저 KTV 이혜진 기자라고 합니다. 네. 저는 아마 저도 그렇고 또 많은 직장인들이 지금 좀 기대를 하는 부분이 그 주 4.5일제 시행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 5일제가 너무나 이제 당연해진 것처럼 주 4.5일제가 이제 너무나 우리에게 그렇게 당연해지는 시점이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혜진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4.5일제는 꽤 논쟁적 의제였는데 우리 야당에서도 4.5일제를 하자고 얘기를 결국 했는데 그건 좀 내용이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4일 동안에 1시간씩 더 일하고 5일째는 반만 일하자. 그건 사실 4.5일제가 아니죠. 그건 변형된 변형 근로제 비슷한 거죠. 저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이 일하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힘은 들고 국제 경쟁력은 점점 떨어지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 갈 수 있겠냐. 그야말로 질보다 양으로 승부해 왔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노동 생산성도 재고 올려야 되고 노동 시간도 좀 줄여서 워라밸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이게 국제적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OECD 평균 대비 120시간 이상 더 일한다고 해요. 그냥 한 달 반쯤 된다고 하죠. 한 달에서 2달, 1년에. 어쨌든 이걸 좀 줄여야 건강한 삶도 가능하다. 또 길게 보면 일자리 나누기라는 측면에서 일자리 늘리는 효과도 있고요. 근데 이걸 강제로 법을 통해서 일정 시점에 시행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하는 건 사실은 갈등, 대립이 너무 심해서 불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거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부터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일부에서 지적이 그러면 결국은 공무원, 공기업 또는 일부 대기업 이런 데만 해가지고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화되지 않냐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리 있는 지적이긴 하죠. 내가 장시간 노동을 하니까 다른 데 더 줄이지 마라 이런 뜻은 아닐 거고 그게 이제 사회적인 흐름으로 좀 정착돼 가다 보면 전체적으로 4.5일제가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때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어릴 때 공장을 다닐 때 한 달 내내 아예 안 쉬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한 달에 한 번은 쉬어준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나? 이런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또 지나다 보니까 2주에 한 번씩은 쉬어준다. 그래서 어느 날은 매주 한 번. 그러다 어느 날 반공일이 생겼죠. 그러다가 이제 토요일도 아예 쉬게 됐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가능하면 좀 빨리 가고 싶어요. 정책적으로. 시점은 특정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또 이번에는 오른쪽 뒤에 남자분으로 하겠습니다. 저 뒤쪽으로 하겠습니다. 맨 뒤에 계신 남자분으로 하겠습니다. 네, 맨 뒤에 계신 분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냥 골라주세요. 네, 마이크 전달 받으시면 매체와 성함 말씀 주시고 질문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민일보의 이세훈 기자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세계 유일의 분단도이다 보니까 평에 관련된 이슈가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대통령님께서는 취임 후 대북 대남 방송 중단, 접경지 방문, 대북 전단 대책 지시 등 그 한반도 평화 중심의 안보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돼서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을 비롯한 대북 정책에 대한 대통령님의 구체적인 구상과 계획이 궁금합니다. 네, 우리 강원도 도민일보, 네, 강원도민일보 이세민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강원도 그리고 이제 경기 북부 이 지역은 이제 분단으로 인한 피해가 정말로 크죠. 제가 평소에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이 긴장이 격화되고 군사적 대결이 심화되면 사실 접경지의 경제 상황은 매우 나빠집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이제 일상적 안전, 삶도 위협받죠. 그런데 묘하게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런 경우 또는 평화를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약간 대립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평화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지받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하여튼 정치적 상황과 조금 이렇게 약간 상반되는 결과가 나올 때가 많아서 약간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접경 지역은 평화 체제가 강화되면 뭔가 좀 나아져요.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도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 체제가 강화되고 대화, 소통, 협력이 강화되면은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국제적 평가도 좋아지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아까 제가 이 기자회견문에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미동맹, 한미일협력이라고 하는 그 기본적 토대, 그리고 세계 5위, 그리고 북한의 1년 국민 총생산의 1.4배에 이르는 우리의 1년 국방비. 어쨌든 이런 든든한 국방력,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안보 분야에 대한 이제 연구개발이나 아니면 무기 장비 체계 개편 또는 군 첨단화, 스마트 강군화 이런 것들은 계속해 나가야 되겠죠. 그건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대화와 소통, 협력, 이게 정말로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김대중 대통령께서 햇볕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일종의 전형을 만들기도 했지만 사실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하는 겁니다. 이거는 수백 년, 수천 년 전에도 있었던 일이죠. 전쟁을 해도 외교는 하는 거예요. 대화는 하는 거죠. 근데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건 그건 정말 바보짓이죠. 미워도 얘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협상하고, 그리고 서로의 손해를 줄이는 일, 서로의 이익을 키우는 일, 이거는 상대가 한 개도 득을 못 보게 하겠다, 내가 더 큰 손해를 감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상대가 한 개 득을 보더라도 내가 3개 정도 득을 볼 수 있다면 내가 2개 더 득 보는 거니까 그건 이기는 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길을 잘 찾아야 되는 거죠. 그냥 오로지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하겠다, 그게 우리한테 득이 되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치나 외교에서는 감정을 배제해야 된다.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미 간의 든든한 공조 협의를 바탕으로 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은 너무 적대화되고 불신이 심해서 쉽지 않을 걸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저는 대북 방송 중단을 할 때 얼마나 빨리 반응할까, 혹시 반응 안 하면 어떡할까 약간의 우려를 했던 건 사실이에요. 우려를 했지만 분명히 호응할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너무 빨리 호응해서 저도 약간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완화해 나가야 되겠죠. 제가 변호사 일을 하면서 상담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부부 갈등 상담을 많이 했어요. 제가 어린 나이에 하필 제가 개업하고 하던 그 시기에 그런 문제가 유난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자세히 좀 들어보면 그 근본적인 원인도 대충 알겠고, 그러면 정말로 극단적인 최종 결론 헤어지는 게 해결책이냐, 이거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해가 오해를 낳고 갈등이 갈등을 낳고 불신이 불신을 낳고 미움이 미움을 낳아가지고 사실은 원래는 요만한 차이였는데 지금은 이만해져가지고 감당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부부 클리닉 같은 데 가서 남녀 역할을 바꾸는 거 한번 해봐라. 그리고 다시 갔다고 다시 상담하라.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 꽤 많았어요. 근데 대개 부부 상담소를 갔다 온 사람들은 다시 오지 않았어요. 역할을 바꿔보니까 이해하게 된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서로.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사람 관계도, 여당과 야당과의 관계도, 남과 북의 관계도, 또 진영과 진영 관계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화 소통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리고 서로에게 득되는 길을 가자. 절멸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면, 가능하면 우리가 안전한 범주 내에서 서로에게 득되는 길을 가고, 그게 대화와 소통, 협력, 그리고 공존이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도 써져 있잖아요.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 흡수가 아니고 누가 흡수당하고 싶겠어요. 엄청난 희생과 갈등, 그걸 수반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에게 득되는 길을 가고 동질성을 조금씩 회복해가고, 역사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53년 전쟁 후에 지금 한 80년 되나요? 역사의 눈으로 보면 긴 시간은 또 아니죠. 수백 년 후에도 다시 통일하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통일을 얘기하는 것은 자칫 상대한테 뭐 흡수하겠다는 거야, 뭐 굴복을 요구하는 거야,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일각에서 무슨 통일부 이름을 바꾸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길게 보고 소통과 협력을 계속해 나가자. 근데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제가 안 그래도 안보실, 국정원 이런 데다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해놨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나중에 결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